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원에 입어서 역사돌이 TV가 10회를 돌파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멈춰서 끝낼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왔고 또 보람도 있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역사가 할만하다는 거, 괜찮다는 거, 역사가 쉽다는 거, 역사가 재밌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수업하다가 그냥 딴짓하지 마시고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역사 수업 열심히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야에 대해서 좀 할게요. 가야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우리가 가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가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거 약간 복습하고 지나갈까요? 고구려의 대팽창에서 두 명의 왕 등장했죠. 광기토 대왕하고 장수왕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특히 장수왕은 남쪽으로 내려왔다. 무슨 정책? 남진 정책. 됐죠? 여기에서 백제의 수도가 함락하고 백제는 쫓겨가듯이 웅진 오늘날의 공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중이라고 했죠. 중.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자. 중흥. 세 명의 왕이 등장했어요. 동성왕. 됐죠? 무령왕.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왕 누구예요? 성왕. 이렇게 이제 백제가 중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신라가 6세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세 명의 왕 기억하셔야 돼요. 세 명의 왕 첫 번째 누군가요? 지증왕. 두 번째 버풍왕. 세 번째 영토를 가장 많이 차지한 신라의 왕 누군가요? 진흥왕. 진흥왕 때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삼국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야는 점점점 쇠퇴하게 되죠. 그 가야가 멸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가야,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한 적 있어요. 전기가야. 전반부를 주도했던 가야. 기억납니까? 가야는 6개의 국가가 모여가지고 만든 연맹왕국이었어요. 거기에서 전반부를 주도했던 가야가 무슨 가야? 금강가야. 금강가야가 잘 성장하다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 의해서 쇠퇴해 나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후반부로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후기가야라고 한다. 그 후기가야를 주도했던 가야가 무슨 가야?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그 대가야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하나 그릴게요. 지도 한번 갑시다. 지도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산동, 됐죠? 산동반도, 아니, 산동. 요동반도, 됐죠? 요동,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울릉도 있고요. 독도가 이렇게 있고요. 됐죠? 일본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가야예요, 가야. 가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었던 국가가, 백제. 됐죠? 여기에 있었던 국가가 뭐예요? 신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고구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야를 처음에 주도했던 가야가 금강가야. 그 금강가야가 쇠퇴하고 후기가야를 넘어오는데 그 후기가야를 주도했던 가야가 무슨 가야라고 여러분 알아둬야 돼? 무슨 가야? 대가야예요, 대가야. 그 대가야가 후기가야를 주도해요. 여기 이 가야 지역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지하자원 있었죠. 뭔가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철입니다. 철을 바탕으로 대가야가 성장합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 더 어떻게 하느냐?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하죠. 이 당시에 중국은 분열되어 있었어요. 분열. 위진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북조하고 남조하고 분열된 시기에 그래서 이쪽을 북조라고 하고 중국이 이렇게 분열됐었어요. 이 남쪽을 남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열된 시기였는데 이 대가야가 어떻게 했느냐? 이 남조와 교류합니다. 남조와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말합니까?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라와도 교류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왜라고 했다고요. 왜하고도 활발하게 교류합니다. 그 얘기는 꼭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가 안정화되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화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이 대가야가 멸망하는 거죠.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신라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라에 발전하면서 세 명의 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 신라의 세 명의 왕 중에서 가야를 멸망시킨 왕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그때 대가야를 멸망시킨 왕이 있었어요. 대가를 멸망시킨 왕. 그 전에 한번 할까요? 금강가야를 멸망시킨 왕. 누군가요? 금강가야를 멸망시킨 왕. 전기가야를 주도했던 금강가야를 멸망시킨 왕이 누구예요? 법흥왕. 신라의 법흥왕 때 가야의 전기를 주도했던 금강가야가 멸망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대가야, 어느 거야? 대가를 멸망시킨 신라의 왕이 누군가요? 신라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왕 누군가요? 진흥왕 때 대가야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 집권으로 가지 못해요. 연맹왕국 단계에서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사국이라고 하지 않고 삼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왜 가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중앙 집권에 성공한 국가들이에요. 왕권을 강화했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선진국이었던 거죠. 특히 백제와 신라 사이에 딱 낀 거예요. 선진국 사이에 가야가 딱 낀 거예요. 가야가 성장할 수 있는 지리적 기반이 안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중앙 집권에 성공한 백제의 압력 그리고 신라의 압력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여기에서 가야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신라의 법흥왕 때 금강가야가 무너지고 신라의 진흥왕 때 대가야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야의 철기 문화는 다른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가야가 어떻게 해체되어 나갔는지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노트에다 한번 정리할까요? 봅시다. 어렵지 않죠? 오늘 가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가야와 연계해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가야가 성장할 때의 금강가야 됐죠? 그리고 오늘 이제 대가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알아두면 여러분 가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가야의 해체에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후기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가야 무슨 가야? 대가야. 전기가야를 주도했던 가야는 무슨 가야? 금강가야. 됐죠? 성장, 전북의 일부 지역을 장악할 정도로 성장해 나갔어요. 그리고 문화, 무슨 문화? 우리 배웠죠? 무슨 문화? 지하적 뭐가 풍부하다고요? 철. 됐죠? 철을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하죠. 여러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합니다. 중국 남조하고 교류하고요. 일본 외하고도 교류하고요. 신라와도 교류하면서 뛰어난 가야의 철기 문화를 전파해 주었다. 그만큼 잘 나가고 있었다 하다가 가야가 해체됩니다. 왜? 백제와 신라의 압박이 컸던 거죠.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중앙집권에 성공했던 백제와 신라가 끊임없이 압박하면서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멸망 갑시다. 금강가야 신라 어느 왕 때입니까? 우리 배웠죠? 법흥왕 됐죠? 대가야 신라 어느 왕 때? 진흥왕 됐죠? 법흥왕과 진흥왕 때 가야가 멸망하면서 해체가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6세기 이후에 고구려가 수단과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